한국과 군사동맹 체결, 중국군 겁먹은 이유. KF-21 전투기 270대 구매 확정. 33조 우선 도입 뜻밖의 강대국 손 내밀다. KF-21이 드디어 초도 양산 계약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후속 양산 및 개량 사업 등 보람의 사업이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윈스턴 처칠이 말한 시작의 끝에 KF-21이 도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KF-21의 긴 개발 기간 동안 어떤 점을 복귀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KF-21의 경쟁자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과거를 복귀하기 위해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은 기나긴 사업 타당성 논쟁이다. 2002년 11월 장기 신규 소요가 반영된 보람의 사업은 무려 13년간의 지루한 타당성 논쟁을 거쳐 2015년 12월에서야 체계개발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이 공백의 시간은 캐펙스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들의 13년 전쟁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었다. 다만 이 체계개발 결정까지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KPX 추진을 반대하던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우리 항공산업과 보람의 사업을 무작정 방해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한 기반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시설과 연구의 확충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항공기와 레이더 시험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들을 건설할 시간을 벌었다. 또한 사업 추진 전략에서 보람의 사업의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과 전투기 성능 설정이 적용된 것도 매우 중요했다.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리스크가 큰 내용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최신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피하는데 반대파들의 냉철한 시각이 도움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논쟁을 복기해보면 비용 예측의 실패는 아쉬운 점이 크다. 해외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했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해외 업체들의 이런 자료를 반박할 경험과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연구기관의 요청으로 보람의 사업 개발비를 계산한 이사의 경우 2007년 무려 17조 원에서 19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들어간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2007년 짜장면 평균 가격이 3,500원인 것을 생각하면 당시 해외 업체들의 비용 추산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가 스스로 정확한 비용과 기술 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다. 복기해볼 두 번째 사건은 일명 4대 핵심 기술 거부 논란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차기 전투기 3차 사업 FX-3 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전투기 기술 21개를 이전받기로 했는데, 이 중 4가지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으므로 보람의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이때 몇몇이 기술적인 배경 확인 없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한 4대 기술에 대해 과대평가한 것은 물론 한국이 4대 기술에 대해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일단 4대 기술이라고 알려진 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타겟팅 포드, 전자전 장비에 대한 오해가 매우 컸다. 이 4대 기술은 항공기의 핵심 장비이긴 하지만 항공기 전체 시스템의 하부 장비 중 하나로 국내 개발 및 국제 공동 개발이 가능한 장비였는데, 마치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처럼 호도된 것이 큰 문제였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17개 기술은 이런 논란 속에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안의 중요성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언론이 책임지고 보도하길 기대해본다. 2023년 사천 에어쇼에서는 케이아가 개발 중인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전투기 시장의 현재, 다음으로 살펴볼 사안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들이다. 판보로 에어쇼 등 최근 국제 행사 및 언론 보도에서 보여지는 세계 전투기 시장의 동향 중 주목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의 미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지난 7월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 사업이 최종 계약 직전 잠시 재검토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NGAD에 필요한 차세대 엔진, 무인 편대기 시체, 그리고 미래 공중전에 사용할 인공지능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분명한 것은 NGAD의 핵심 요소인 유인 전투기의 구성과 성능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약간 과장을 보태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가장 처음 만들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과연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은 5세대 전투기의 모든 장점을 가지면서도 초장거리 고속 비행, 초강대역 스텔스,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기능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부분 중 오직 유무인 복합체계 기능만 기존 4세대나 5세대 전투기가 성능 개량 혹은 개로 모방할 수 있었던 요소였다. 그런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공군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해 현재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 공군이 비용 문제를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성능을 갖출지 살펴봐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적응형 사이클, 제트 엔진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엔진을 통해 미국은 5분의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획득하겠지만, 모든 국가가 이런 특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프랑스의 일명 슈퍼라팔이라 불리는 라팔 F-5 계획을 주목해야 한다. 라팔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미국제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이 가장 좋다. 물론 라팔 C형이 초도 비행한 1991년 이후 20년 가까이 개발 지연과 수출 실패를 겪었지만, 끈질기게 국산 전투기를 고수한 프랑스의 열정 덕분에 최근 10여 년간 미국제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성공한 전투기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극복해야 할 맞수가 바로 라팔이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가 개발 중인 라팔 F-5는 명백히 우리의 KF-21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팔 F-5에는 다음과 같은 세 기능이 추가된다. 첫 번째로 신형 RBEXG 레이더는 KF-21의 S 레이더와 같은 지락 알림 소자를 탑재해 탐지 능력과 신뢰성이 우리 KF-21과 경쟁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두 번째로 무인 전투기와의 유무인 복합체계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초도 비행을 했지만, 비용과 기술 문제로 사업을 종료한 프랑스의 뉴런 무인 전투기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형 무인 공격기를 부활시킨 다음, 라팔이 가지 못하는 위험한 적 영공을 무인 공격기로 타격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FC-RSW라는 이름으로 라팔 다음에 6세대 전투기인 FS에 장착되기 위한 차세대 대한미사일도 라팔 F-5에 먼저 장착된다. 종합하자면 프랑스의 라팔 F-5는 S 레이더 개량, 초음속 대한미사일 장착,
UKV와 유무인 복합을 준비 중인 카프-21의 다음 세대 비전인 네이스의 대결을 준비 중인 것이다. 셋째, 세계국 공동개발 차세대 전투기인 GKP의 투자와 분배에 대한 갈등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GKP는 영국 배가 연구하던 프로젝트 템페스트를 기반으로 세계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다시 설계 중인 전투기이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목표 성능의 불일치로 스웨덴이 탈퇴하고 일본이 합류한 지 현재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일본이 합류하면서 기존 템페스트보다 훨씬 커진 GKP는 이번 7월 열린 판보로 에어쇼에서 또 한 번 디자인이 바뀌었다. 유명 항공 저널리스트인 빌 스위트먼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GKP의 주익은 거의 A320 여객기와 비슷할 정도로 면적이 매우 넓어졌으며 이는 GKP의 항속거리를 길게 만드는 대신 적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에 노출되기 쉬운 초음속 순항 비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GKP의 기동성과 고속 비행 성능에 대해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운용 중인 4세대 전투기 및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로 GKP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투기가 멀리, 오래 비행하는 것은 역사상 항상 공중전에서 유리한 장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서 P-38, 유럽 전선에서 P-51이라는 당대 최고의 항속거리를 갖춘 두 전투기 덕분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략 폭격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단, 멀리 떨어진 적을 상대하는 원정 작전이 아닌 적들을 요격하는 업무가 주변국과의 분쟁을 준비하는 국가 입장에서 GKP의 긴 항속거리를 위해 커진 크기와 가격은 GKP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